요상하게 움직이는 이 생명체를 보세요. 나뭇잎 같기도 하고 달팽이처럼 물컹한 생명체 같기도 합니다. 벌레 같은 이 생명체는 생긴 것만큼이나 특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먹이를 먹지 않고도 1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광합성을 나눈 동물입니다. 사실 생물학에서 생명체를 식물이냐 동물이냐로 나눌 때는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많이 나눕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물은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동물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햇빛, 이산화탄소, 그리고 일부 무기질을 활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 부릅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관은 엽록체라는 세포기관이죠. 식물에게만 있다고 알려진 그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이름에도 나오듯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있는 식물 잎은 다 초록색인 거죠. 그럼 이 푸른 민달팽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몸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앞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네, 알고 보니까 이 푸른 민달팽이는 몸속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이산화탄소, 일부 무기질만 있으면 먹이를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사람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부 동물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연구진들은 푸른 민달팽이가 어떻게 엽록체를 얻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가끔씩 먹이를 먹는 탓에 기나긴 연구였지만 결국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민달팽이는 라둘라라고 불리는 톱니 모양의 뾰족한 이빨로 바우체리아라 불리는 국수 형태의 식물 속에 있는 세포를 찔러서 엽록체와 부산물들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엽록체만을 따로 남겨둡니다. 이 엽록체들은 푸른 민달팽이의 평평한 몸을 따라 퍼지면서 민달팽이의 몸 색깔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엽록체들은 소화기관을 둘러싼 세포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엽록체들은 상당 기간 동안 달팽이 몸속에서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달팽이는 먹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m always angry.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흡수한 엽록체를 못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일부 문제가 생긴 엽록체는 푸른 민달팽이가 스스로 치료해서 다시 광합성을 시작하지만 완전히 수명이 다한다면 푸른 민달팽이는 이 엽록체들을 바로 제거한 뒤에 가끔씩 조류들을 먹으면서 수명이 다한 엽록체를 보충해줍니다. 자, 어떻게 엽록체만을 소화시키지 않고 몸속의 한 세포기관으로 흡수했을까요? 이 달팽이의 유전자들을 분석해보니까 PSBO라 불리는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합성을 처음 시작하는데 쓰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식물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자입니다. 자,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이 푸른 민달팽이가 자신의 유전자 발현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전자 구조가 이렇게 간단한 생명체들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푸른 민달팽이가 어떻게 식물 세포 전체가 아닌 엽록체만을 가지고 와서 광합성을 하는지 알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인공 광합성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산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온실가스라 불리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없애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주여행을 나갔을 때 또 화성으로 우리가 이주를 할 때도 산소를 만들어낼 때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인공광합성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이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 가능한 식량원으로 만들면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부족해진 곡물을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장의 소, 돼지, 닭 등의 동물들이 먹는 곡물 사료값이 막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사료값이 올라서 같이 오른 이 고기값도 다시 안정되겠죠. 빠르게 올라가는 이 식료품 물가를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에 한 구독자님께서 마이크 음질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마이크들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유쾌한 생각이라는 곳에서 이 코미카 마이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이크 어떤 것 같나요? 음질 괜찮은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쓰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마이크 내부에 팝 필터라는 게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 녹음하다 보면은 삑사리 나는 음들 있잖아요. 푸푸푸 하는 소리, 이런 것도, 그런 것들도 다 잡아준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마이크를
마이크를 써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쾌한 생각에 가셔서 이 마이크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안녕.